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회사들의 신작에 이 P2E 시스템을 접목한 게임을 출시하겠다. 뭐 게임도 하는데 블록체인이 채광이 되니까 약간 돈도 벌 수 있고.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오늘 모시는 분은 정말 제 최애 섹터라고도 할 수 있는 인터넷과 게임을 섹터인데 하나투자증권의 김소혜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오늘은 특별히 게임 섹터에 대해서 깊게 한번 딥다이브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하고 있는 김소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소혜 애널리스트님 올해 정말 너무 바쁘시고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덕담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 네. 상반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주가가 엄청나게 강세였다가 하반기 약간 규제 이슈로 조금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그런 국면 되자마자 바로 바턴 터치해가지고 게임 섹터가 네. 막 NFT랑 블록체인 같은 그런 저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슈들이 이 섹터에 얹혀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리레이팅이 됐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뭐 규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법 과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이시다 보니까 이 섹터 담당하시면서 올해 정말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네. 소회라도 간단히 한마디. 소회를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객관적인 이제 데이터와 뷰로 좀 자료도 작성하고 싶고 의견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욕심이 좀 과한 게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긴 했지만 사실 투자자분들도 정말 고민이 많으실 구간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뭐 투자라는 게 저는 뭐 당장의 호흡을 갖고 하는 투자의 스타일도 있겠지만은 사실 뭐 롱텀하게 본다면 이런 변동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베스트 전략을 드리고 싶어서 좀 더 스트레스를 좀 받아볼게요. 네. 이게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인터넷 섹터나 게임 섹터가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런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마찬가지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 섹터를 굉장히 예리하게 째려보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기회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주가의 변동성을 말씀드렸지만 대응도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내리 상승이 아니라 또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일단 오늘은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즘에 NFT하고 블록체인 게임들 이런 것들이 대세다 아니면 뭐 테마다 그러니까 잠깐 불고 꺼지는 바람이다 아니면 좀 대세여가지고 게임 섹터 전체가 이걸로 인해서 좀 성장 동력을 삼고 리레이팅 될 거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어느 쪽의 시각이신지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의견은 뭐 다양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기술이 고도화되고 그리고 게임 산업에서 지금 창출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랐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저가 재밌는 게임이 나왔을 때 계속 유저가 확대되는 그런 패턴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는 유저층은 좀 제한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게임사들이 수익 모델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조금은 좀 한계점에 다다른 시장의 상황에 마침 기술이 고도화되고 이런 NFT 관련 뭐 인프라가 좀 인덱스 있게 발달이 되고 나서 새로운 접목을 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할 수 있는 딱 시간이 올해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나는 사실 게임의 패턴은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사실 해외 사례나 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수년 전부터 사실 준비하고 있었던 기업도 있었듯이 사실 디벨롭이 되고 차근차근 이제 발전이 되고 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컨셉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 테마가 아니라 이제 리레이팅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판도를 변화할 수 있는 요인과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이제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뭐 타임라인도 한번 고려를 해봐 주셔야 되고 또는 내년에만 봐주셔도 각 게임 회사들이 굉장히 사업 계획이 여러 가지 게임을 출시하겠다. 결국은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결국 이 중에서 어떤 기업을 잘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 조언까지 해주셔가지고 방송을 닫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좀 더 하시죠.
당연하죠. 일단은 그 NFT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 게임화 되면서 과거에는 그냥 게임을 저희가 시간과 돈을 쓰는 이런 형태의 그런 게임 플레이를 지향을 했었는데, 특히 한국 게임이 좀 페이 투 윈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이기려면 돈 써라 좀 네. 이래가지고 과금 유도하는 게 좀 심해서 소비자들이 그 게임을 하면서도 그 과금 유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반발이 있었던 게 사례였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게임이 줬던 그런 좀 신선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게이머가 뭐 게임도 하는데 여기서 블록체인이 채광이 되니까 네. 약간 돈도 벌 수 있다. 그쵸. 이러면서 물론 그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쓰죠. 네네. 네, 재미를 주지만 뭐 그냥 수익도 좀 올릴 수 있다는 이런 식의 그 패러다임 전환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크게 붐업이 된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래서 너나 없이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단기간에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정리를 좀 네네. 했으면 싶어가지고 네네. 네. 어떤 회사가 어떤 형태의 그런 NFT라든가 블록체인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럴게요. 저도 이제 너무 단기간에 거의 국내 게임 상장사들 거의 모든 기업들이 NFT와 블록체인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 정도의 언급은 모두 다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표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 네. 뭐 일단 단계가 저는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NFT 관련 P2E 시스템을 접목한 게임을 고민 중이다, 출시를 할 예정이다의 언급 정도에서 끝난 회사도 있는가 반면에 네. 아니면 이 P2E 시스템을 접목한 어떤 게임을 언제 출시하겠다, 내년 몇 분기에 출시하겠다라고까지 언급한 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게임빌과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네. 내년 1분기에 각각 회사들의 신작에 이 P2E 시스템을 접목한 게임을 출시하겠다까지 언급도 나왔고요. 또는 아니면 이제 그 탑재돼서 사용될 수 있는 코인을 자체 회사가 개발해서 발행해서 상장까지 시키겠다의 그런 계획을 말한 회사도 있고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다른 뭐 거버넌스 토큰을 코인을 갖다가 활용하겠다의 언급을 한 회사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어쨌든 국내에서 그 P2E를 좀 가장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했던 기업은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는 위믹스 코인을 거버넌스 토큰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다른 회사들을 탑재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거랑 별개로 아까 게임빌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자체 코인도 발행을 네, 해가지고 네. 그 위에다가 또 블록체인 게임을 얹히겠다는 약간 이런 생각이 그쵸. 있어서 네네. 조금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거버넌스 토큰 위에 탑재를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 좀 발표를 하게 될 이렇게 구체적인 회사도 있는 반면에 그냥 하겠다. 약간 이런 회사도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소위 봤을 때 편승한 기업처럼 보이는 그럴 수 회사도 있죠. 있다는 그럴 말씀이신 수 거죠. 있죠. 그래서 네네,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굉장히 국내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게임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의 기준을 좀 잡고 이거를 좀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네. 일단은 이 NFT와 관련된 이 게임의 재화도 가치가 사실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재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일단 게임성이 담보되어야만 뭐 유저들이 거기서 많은 시간을 사실 보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개발력, 게임성에 대한 히트 레이쇼가 좀 높은. 그렇구나. 그렇죠. 네, IP도 좀 갖고 있고 맞습니다. 성공한 게임 네네. IP도 갖고 네. 있고 개발력도 좀 검증된 그런 기업들. 네, 네네. 그게 좀 첫 번째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정말 수십 개의 회사들이 사업 계획을 말하다 보니 사실은 그 계획이 구체화되거나 실현화될 때까지 아직 시간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사업 전략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언급을 하고 소통을 한 기업이 좀 두 번째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진짜 그거를 할 기업들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요새 코인 업계에서는 스캠 코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기를 친다고. 근데 게임 산업계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저께까지는 아예 안 할 것 같다가 주가가 너무 뛰니까 오늘부터 갑자기 우리 NFT 합니다. 이런 거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데도 있다 보니까 좀 그쵸. 구체적인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회사를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또 또 세 번째도 네네. 중요한 것 같은 게 사실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반영된 게임 회사들의 이제 실적 추정이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지금 이런 컨셉에 대한 근거를 지금 반영을 할 수는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나올지 아니면 뭐
시기가 언제일지 아니면 뭐 수수료나 뭐 음. BM 모델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컨셉에 대한 신작 그 기대감을 다 제외하고 나더라도 기존에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접근 가능한 수준에 있는 기업 지금 밸류가 그래도 적당한 기업 이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을 좀 고려를 해서 투자의 그 선호를 조금 정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최선의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게임사도 주가 리레이팅이 되려면은 스토리도 좋아야 되지만 숫자가 좀 달라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국엔 좀 나와야 되고 아니면은 뭐 플랫폼 기업처럼 진짜 뭐 엄청난 그런 사용자 풀이 확보가 된다거나. 확장이 되고. 근데 아직 그런 게 좀 명확하게 나오기 전 상황에서 이제 숫자나 이런 걸 추정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냥 저게 무조건 잘 될 거니까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담보되는 그런 형태의 기업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세 가지 기준 얘기했는데 IP가 좀 좋고 개발력이 있고 그리고 계획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괜찮고 그 다음에 그런 비즈니스도 신규 비즈니스도 하니까 업사이드 포텐셜도 있는 기업들을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지금 제일 좋게 그러니까 지금 요 기준에 맞춰서 봤을 때 좀 봐야 될 만한 기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말씀드린 기준으로 사실 나래비를 세워보면 네. 글로벌 경쟁력 있는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 저는 서머너즈워 IP를 갖고 있는 컴투스 네. 기업과 네. 그래도 수십 년간 그래도 리니지 IP를 수많은 게임으로 입증시켜온 이제 NC소프트가 사실 첫 번째 기준에 들 수 있는 두 가지의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네. 서머너즈워 IP는 한 7년 전에 지금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일매출이 평균 10억 정도는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좀 서구권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IP입니다. 이 컴투스가 직접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내년 1분기에 이 서머너즈워 IP를 활용한 크로니클이라는 새로운 신작의 P2E 시스템을 접목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내년에 이제 많은 경쟁사들의 라인업 중 가장 시기적으로 좀 빠르게 출시가 되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서머너즈 원은 저도 한참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챔프 5명 정도를 소환해가지고 그 대전 그러니까 포켓몬고를 좀 아시니까 포켓몬 배틀 버전 모드처럼 돼 있고 요즘은 엑시 인피니티가 더 유명해서 다 포켓몬 배틀 방식인데 근데 그 개별 챔피언들이 뭐라 그럴까 아이템도 있고 챔피언도 그쵸. 있다 보니까 NFT라든가 블록체인 이슈화를 할 때도 BM은 결국 나와봐야 되지만 일단 이런 형태의 게임들이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약간 수집형 게임들 있잖아요. 챔피언들 종류가 많고 이런 형태의 게임들이 NFT 에셋 만들고 하는데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서머너즈 원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리 좀 성공한 국내 유저보다 이제 해외 그렇죠. 유저들이 좀 더 많이 알고 그래가지고 일단 컴투스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NC소프트가 또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씀하신 거네요. 근데 이 두 회사가 그러면은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컴투스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에 큰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이 P2E 관련 크로니클에 대한 신작 기대감을 과하게 반영하지 않고서라도 지금 그냥 본업이 내고 있는 영업 가치만으로도 22년 PER 기준으로는 15배까지 PER이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 컴투스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분 가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위즈익 스튜디오와 데브 시스터즈를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두 회사에 지금 상장되고 있는 거래 그 시가총액에 할인을 적용해서 반영해서 보더라도 본업에 대한 영업 가치는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NC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NFT나 블록체인 관련 이런 새로운 컨셉의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경쟁사들보다 조금 보수적인 대응과 그 진입에 대한 속도가 조금은 느린 면이 있긴 합니다. 저는 그 회사의 뭐 그런 보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신작 기대감을 모두 다 제외하고 보더라도 11월 4일에 출시한 그 린지 W의 아시아권의 성과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 트래픽과 뭐 여러 가지 매출이 안정적인 하향 안정화 추세를 내고 있다는 점을 보면
내년도 기준으로 지금 17배까지 어닝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배까지 멀티플이 내려온 구간에서는 사실 좀 안 좋은 우려는 많이 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신작 기대감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 그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새로운 게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미반영하더라도 이미 나오고 있는 일매출 10억 정도 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벌써 그리고 상장된 다른 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들도 많고 그리고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좀 게임 IP가 있는가 네, 부분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분도 했는데 네. 좀 구체적인 사업 네네. 계획이 있는지에 네네.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네네. 컴투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밝힌 부분을 네네. 있다면 네. 뭐 상당히 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밝힌 회사는 컴투스와 컴투스의 모회사인 이제 게임 컴투스 홀딩스라는 회사의 이제 같은 사업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일단 공개적인 이제 실적 발표 자리에서 내년에 이제 자체적인 C2X라는 가칭의 이제 코인을 발행해서 시중에 있는 실제 상장 거래소까지 이제 상장을 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내년 초에 가능하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지금 사업적인 진행이 되고 있고 개발 완료 단계에 다다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리고 이 코인이 탑재된 P2E 시스템이 접목된 게임을 각각 게임빌과 컴투스 각각 내년 1분기 신작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의 이제 사업적인 구체화를 내놓은 부분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뭐 컴투버스라는 네. 이제 이름의 플랫폼까지도 사업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오피스 월드를 지향하는 이제 B2B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오피스를 구현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네. 시간이 물론 걸리고 여기 안에서 이제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게 구현될지에 대해서는 좀 뭐 롱텀하게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이 정도의 사업 계획과 그 디테일을 사실 공개한 회사와 아닌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그 가치 비중의 차이를 둬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계획을 디테일하게 발표를 했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메타버스로의 확장에 대한 계획도 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 플레이 투 원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반이다 보니까 결국 거버넌스 토큰이 필요한데 그 네. 거버넌스 토큰도 C2X라는 과제를 달아가지고 내년에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버넌스 토큰이나 다른 토큰에 얹혀가지고 그 플랫폼 위에서 P2E 게임을 발행할 생각인데 컴투스는 약간 야망이 있네요. 그 자체 토큰 발행하고 막 메타버스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야망도 있는데 그게 성공한 IP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가 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N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 가지 기준 제시했는데 첫 번째, 세 번째는 잘 부합하는데 두 번째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네. 그런 구체적인 아니죠. 플랜은 좀 없어 보이는데 네, 네, 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세 가지 기준 제시인데 셋 다 맞는 것 네, 같기는 네, 해요. 네. 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게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게 네. 12월 달인데 네.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상승하다가 약간 과열 때문인지 아니면 규제 때문인지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신규 게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터넷 게임 섹터 이제 규제 요새 네. 엄청 예민하시잖아요. 네. 네. 그럼 이런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네, 것들도 네.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 P2E 시스템이 접목된 게임 자체가 국내에서는 일단은 지금 출시될 수 없는 법적인 규제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글로벌 네. 지역 출시를 기반으로 게임사들이 사실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메타버스로의 확장까지 플랫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이제 게임이다 아니다로 좀 명명의 그 구분을 곧 하게 되면서 이걸 규제하에 이제 규제를 하겠다와 이제 제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에 대한 결론에 대한 논의가 지금 뭐 조만간 또 결정이 돼서 정부에서 또 공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규제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구간이고 변동성은 계속 강화가 되겠지만 세지겠지만 네. 뭐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게임 시장의 이익 레벨과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멀티플을 다르게 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셔서 좀 롱텀하게 봐주시는 걸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국내 게임사들이 BMA 어느 정도 성숙을 하면서 소위 페이 투 윈 시스템하고 뽑기가 결합이 된 그런 형태의 BM이 성숙하면서 그 게이머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해서 그 게이머들한테 또 재미도 있고 돈도 좀 벌 수 있어라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한 멘션을 던진 게 그게 국내 게임 산업들을 갑자기 바꾸게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규제도 있고 이런 거가 있다 보니까 매우 스무스하게 갈 수는 없고 상당한 부침을 겪으면서 가긴 갈 거지만 지금 김소혜 애널리스트님 보시기에 이게 그냥 단순한 테마라기보다는 국내 게임사들이 리레이팅 될 만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와닿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산업들이 그 글로벌 시장에서 놀아야죠. 글로벌 시장에서 놀아야 되는 거가 있어가지고 아까 그 컴투스 얘기하셨는데 컴투스 IP가 글로벌리 좀 먹히고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에 좀 통하는 그런 게임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특히 요맘때는 더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부르면 항상 주가가 이렇게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그 한복판에서 불러가지고 대응이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아쉽고 제가 생각할 때 장 좋았을 때 불렀으면 정말 엄청난 그런 멘션들을 던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롱텀하게 봤을 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그 아이디어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이상 저희가 오늘은 그 게임 섹터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게임 섹터가 굉장히 많은 그런 발표들을 했는데 그거를 지켜봐야 되는 3가지 기준도 얘기를 했고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잘 잡아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고생해 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김소혜 애널리스트님이시고요.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널 한눈에 알아봤어. 내 투자 성과를 한눈에 쳐. 스텝스.